파이만입니다. 월요일이네요. 벌써 3월의 중반을 보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책을 읽다가 몇 가지 좀 생각을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책을 가져와서 이제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틀을 깨야 된다,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고정관념에 있으면 안 된다, 뭐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 참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자녀들에게도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게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변화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죠.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됐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왜 이런 변화들이 자꾸 지속되고 반복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이 그것에 다가서고 그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또한 추론하고 분석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경험을 기반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이라는 것들이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왜요만 간다 그러면 사실상 대화는 물론이고 정확하게 지식으로서 받아들인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호기심을 갖는 순간부터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상 배워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많은 이제 학교나 치료에서 우리나라 여건상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는 연습보다는 질문에 맞는 정확한 답을 찾는 쪽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도 상당히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아마 장애아동들에게는 이 질문을 맞는 답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질문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F5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듣고 또 거기에서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왜 그런 전략을 사용했는지에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이렇게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너무나 많은 애매모호함이 때로는 아이들을 너무나 성장시키면서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옛날 영화에서 한참 나왔던 그런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요. 거시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거시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정말 오랜 그 문화에서 생활하고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알 수 있는, 추측하고 나름의 예측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노력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정말 부모가 아니고서는 자녀가 말하는 그 거시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치료사들의 그런 수준이나 역량들이 바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경험과 사고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단어 사용을 못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언어 치료사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FI 프로그램에서는 이 언어적인 능력이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인지적인 부분과 같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어 치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른이나 뭐 FI를 하는 중재자나 아이들 모두가 질문을 잘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하 원칙에 이제 기반을 두고 당연히 질문을 만들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고등학교 고학년이 돼서야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이가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이가 얼마나 어휘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기본 토대가 되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언어 치료사들이나 엄마들이 미친 듯이 이제 단어 카드를 막 가지고 막 단어를 아냐, 그림을 보고 맞추느냐,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막상 현실에서 딱 보면은 그림에서 보던 물건들의 이름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아이는 단어 카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아마 자폐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겪는 가장 진짜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잘 듣는 문제가 사실상 되지 않고요. 보고 있으니까 듣고 있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아마추어 치료사들이 사실상 아이가 제대로 인지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집중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요령을 가진 치료사들은 파악을 하겠지만 인지적인 접근을 했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 정말 아이가 그냥 왜요 뭐 이건 뭐예요 이거 아니라 거기에 좀 더 살을 붙이는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해줘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이제 하나의 사례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딸이 엄마가 요리를 하는데 소세지에 이제 양쪽 이렇게 꼬아져 있는 그 매듭 부분을 항상 이제 자르고 요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물어본 거예요. 왜 엄마는 그 햄의 꽁지를 자르는 거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원래 그런 거란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손녀의 할머니가 되는, 자기 딸의 할머니가 되는 자신의 엄마 또한 그렇게 일상적으로 햄의 그 꼭다리 부분을 열심히 잘라서 요리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신은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지금 자신의 딸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다시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할머니조차도 당연히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요리를 했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도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손녀까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한 번도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본, 왜 그렇게 꽁다리를 잘라서 요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신의 이제 엄마, 그러니까는 손녀한테는 이제 중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제 전화로 물어보는 거죠. 왜 엄마도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요리를 해왔는데 왜 햄의 그 꽁다리 부분을 항상 잘랐었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중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옛날에는 사용할 수 있는 후라이팬이 너무나 그 소세지에 비해서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소세지 하나를 제대로 넣어서 요리하기가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잘라야지만이 그 소세지가 그 햄의 그 크기가 프라이팬의 크기에 적절하게 맞아서 요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게 요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상당히 다양한 크기의 후라이팬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쩌면 꽁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왜 예전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되고 이런 것들, 또 예전에는 안 됐지만 또 지금은 되고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부모의 대답이 아주 단답형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원래 그래라는 얘기로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왜요만 물어보게 돼 있다는 거죠. 즉 전후사정을 다 잘라버리고 왜요만 묻기 때문에 사실상 또래하고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고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이를, 자녀 아동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질문을 포괄적으로 때로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또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구체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부모나 치료사들 또는 중재자들의 어휘의 사용과 문장의 구성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맞고 틀리고 보다 무엇에 대해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계속 질문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은 아이하고 시간을 보낼 때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또 그에 맞춰서 다시 되묻는 그러한 질문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야 된다.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다라고 딱 매듭을 지어버리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질문 뭐 꼭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아이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쭉 그것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왜 햄꽁다리를 그렇게 자르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듯이 때로는 부모가 아이한테 원래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라고 해서 과연 아이의 사고가 확장되는 기회를 막지는 않았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나눈 얘기들을 좀 여러 번 좀 보시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맥을 찾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